어제 하도 심심해가지고 다른 반에서 계속 수업을 하도 오래 하니까 심심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계속 여기다가만 판서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애들한테 알파벳을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판서를 하자 그랬었거든. 서주 하나 골라보세요. A요? 그래요? 자, 여기다 하겠습니다. 눈 아픈 건 다 제 책임입니다. 자, 제가 골랐으니까. 자, 함수 보겠습니다. 함수. 색다르잖아요. 약간 뭔가 이렇게 변화를 좀 준 거죠. 변화. 왜 별로야? 네가 골랐잖아. 알고 골랐냐? 자, 함수. 자, 함수는 뭐냐? 함수 우선 두 집합이 있어요. 집합 x가 있습니다. 집합 y가 있어요. 한쪽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를 갖다가 다른 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에다가 짝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한쪽에 있는 원소를 다른 쪽에 있는 원소에다가 짝을 지어줘요. 근데 그냥 그 짝을 지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대응이라는 용어를 써요. 수학적으로 대응. 짝짓기가 대응입니다. 짝짓기.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한쪽에 있는 애를 한쪽에다 짝짓기 하는 게 대응이에요. 근데 함수는 그냥 짝짓기가 아니고 어떤 짝짓기냐? 오직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이제 7글자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직 하나씩 대응. 그러니까 한쪽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른 쪽 집합에 있는 원소에다가 오직 하나씩 대응시켜야 돼요. 지금은 X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Y라는 집합에다가 오직 하나씩. 그러니까 이 오직 하나씩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고시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럼 1이라는 원소가 요렇게 만약에 두 군데에다가 써도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씩이니까. 그죠? 안 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대응을 시키는데 1은 예를 들어 2한테 대응을 시키고 2는 3한테 대응을 시키고 3은 1한테 대응을 시키고 4는 놀아요.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씩 대응이니까 얘도 하나씩은 대응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시켰으니까 함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가 2가 간 데다가 같이 써도 되냐? 상관없죠.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는 하나의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원소를 오직 하나씩 대응시키는 거고,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은 한쪽 집합에서 다른 쪽 집합으로 화살을 쏘는 겁니다. 화살을 쏘는 건데 함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는 쏘는 애가 한 방씩만 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한 방씩만 쏘면 된다. 별거 없죠? 이런 거 틀리겠어요, 설마 우리가? 자, 그때 쏘는 쪽에 있는 집합, 이건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린 거예요. 이 집합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그리고 화살을 맞는 쪽에 있는 집합, 공역이라 그래요. 뭐 의미는 이래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집합이다. 쏘는 애. 공역.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정의역이 있는데 정의역이 혼자 있으면은 쏠 데가 없잖아.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함께 존재하는 집합이다. 그래서 공역. 뭐 이런 국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때 이 공역 안에를 관찰을 해봤을 때 공역 안에는 실제로 공역 안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그죠?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역 안에 있는 이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 요거를 뭐라고 하냐? 치역이라고 하고, 당연히 공역의 뭐가 돼요? 부분집합이 됩니다. 치역의 뜻은 뭐다? 함수값의 집합입니다. 함수값을 모아놓은 집합.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값을 치라고 그러잖아. 값.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그래서 치역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당연히 한글로 문제에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치역을 그러면, 자, 역자 들어가면 다 집합이야. 역자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 그 서나운계 답 쓰실 때 보면은 집합기호가 좀 너무 불명확하신 분들이 많아. 집합기호를 좀 잘 그리세요.
그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학적 기호인데 뭐 아주 똑같이 그리는 건 아니더라도 좀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리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데 가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기도 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용의는 돼. 예, 근데 이거보다도 예를 들어 이거는 대괄호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이게 약간 중괄호의 느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뭔 말인지 알죠? 모르니? 아, 얘를 이렇게 그린 거야. 실제로 얘는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대괄호인지. 몇몇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집합 기호처럼 그리세요. 연습하세요. 자,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자, 그래서 치역은 뭐냐? 집합이에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조건제시법 앞에다가 뭐 써요? 원소를 쓴다 그랬어요. 자, 치역은 무슨 원소다? 함수값의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함수는 통상적으로 영어로 뭐라 그러죠? 함수 영어로? 그렇죠. 그 이니셜 따다가 주로 우리가 그래서 F라고 많이 하죠. F라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함수를 F라고 하면은 그때 이 함수 값은 fx가 돼요. 그래서 치역의 원소는 fx라고 쓸 수 있겠고 대신 그때 옆에 바 옆에다가 쓰는 건 뭐야? 조건이잖아요. 자, 조건은 뭘 쓰면 되겠어요? 이 x, 스몰 x는 어디에서 갖다 써라? 정의역에서 갖다 써라. 이렇게.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대신 여러분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는 실제로 치역이라는 한글로 줄 수도 있지만 치역이라는 한글로 안 주고 예로 줄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문제상에 y는 예를 들어 이런 함수가 있어요. y는 뭐 조건제시법으로 해가지고 fx 바 x가 이거를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아, 공역이 치역하고 같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쉽게 문제로 한글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기도 한단 말이야.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조건제시법 알아두세요. 자, 함수가 뭔지 봤습니다. 함수 표기법은 일반적으로 이제 펑션 이니셜 따다가 f라고 한다 그랬고 f하고 옆에다가 땡땡 찍으시고 라지 x 화살표 라지 y 해서 뭐 표기법은 얘는 앞에다가는 함수의 이름 쓰는 거고요. 옆에 있는 첫 번째 화살을 쏘는 대문자는 쏘는 집합 정의역 쓰는 거고 화살을 맞는 집합 대문자는 공역을 쓰는 약속입니다. 별거 없죠? 표기법입니다. 뭐 읽을 때는 그냥 f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뭐 그냥 굳이 기호 그대로 읽을 거면 뭐 f 콜론 x에서 y로 간다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별거 없죠? 함수 여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때 읽어보세요. 좀 읽어보죠. 됐어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가 뭔지는 봤고 그러면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하냐?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서로 같은 함수. 한글이 단순. 서로 같은 함수.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 서로 같을 때 표기법은 f equal g 이렇게 나타내고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 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습니다. 이때 두 함수가 우선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만 같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정의역 안에 있는 정의역 안에 임의의 원소에 대한 임의의 x에 대한 fx하고 gx가 같아야 돼요. 자, 수식은 이런데 한글로 얘기하면 뭐야? 정의역 안에 있는 값에 대한 함수 값이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인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해. 니네가 안 배워도 같은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 찾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찾는다고. 맞아요? 여기 x가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y가 있어요. 1, 2, 3이 있어요. 요렇게 대응이 돼요. 여기 x가 있어요. y가 있고요.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어요. 요렇게 대응이 돼요. 이거를 우리는 과연 보고 얘가 f라는 함수고 g라는 함수라고 할 때 같은 함수라고 할 거냐? 당연히 안 할 거야. 그죠?
당연히 안 할 거란 말이야. 왜 안 할 거야? 왜 안 할 거냐고 물어보면은 다르게 대응이 됐는데요. 그게 뭐야? 함수값을 다른 데 쐈잖아. 얘는 1이 1로 갖고 2로 갖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된다. 자, 근데 계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얘를 건드릴 일은 없어요. 계산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는 조원 어차피 깔아준단 말이야. 그죠? 개념적인 문제에서 필요하겠고, 일부 학생들 여기 지금 우리 대수 공부하시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잠깐 간단히 뒤에도 있긴 한데, 그냥 공수투 얘기를 합시다. 공수투 얘기를 하면은 대수할 때도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x-1분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gx가 있어요. x 더하기 1이 있어요. 그러면은 두 함수는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뒤에 가면 이게 하나의 또 문제화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 판단하는 방법을. 그럼 얘네들이 같냐 다르냐인데, 얘를 갖다가 약분을 해봐요. x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얘를 갖다가 모양새가 같으니까 같은 함수라고 하면 되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왜 같은 함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뭐예요? 저 말이 나와야죠.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시작인데 정의역이 다르잖아. 얘는 정의역이 x가 1이 아니다가 시작이고,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 그래서 다른 함수야. 자,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르치는 대로 해.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이서준, 그래프를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그래프 알잖아. 내가 맨날 시키잖아. H함수 그래프 시키잖아. 그래프를 뭐라고 알고 있었어? 표. 그래요? 표는 진짜 어디 과외 맞나? 저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뭐라고 알고 있었냐고 하면은 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프를. 뭐 있어 보이기만 하려고 그래. 그냥 네 의식의 흐름대로 얘 대답해. 그냥 원래 있던 생각해. 그냥 뭐요. 그래. 그림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원래 그래프를 그림이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프는 집합이었어요. 그래프는 알고 보니까 집합이었대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자, 집합이었대요. 어떤 집합이냐? 자,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그래프라는 이름은 집합이야. 어떤 집합이냐? 조건제시법으로 앞에 원소가 뭐가 있냐면은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순서쌍. 무슨 순서쌍이냐면 x, fx라는 순서쌍이야. 다시 말하면 뭐야? x, 함수값이야. 그때 조건은 이 x는 아무거나 다 쓰냐? 그게 아니고 이 x는 어디서? 정의역에서만 갖다 쓰면 돼. 정의역에서. 이게 그래프의 뜻이야. 정의역 그래프라는 거. 함수의 그래프는 뭐다? 함수의 그래프는 그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x값과 그놈의 함수값의 순서쌍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여기 있죠? 중요한 거는 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래프라는 건 어쨌든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 x의 값과 함수 값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게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y는 fx라고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점을 찍어주고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해요. 근데 니네한테 문제 풀 때마다 물어봅니다. 야, 함수 위에 a, b가 있대. 근데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여러분은 알아서 뭐라고 대답해? b는 fa라고 대답을 하잖아. 그잖아. 그랬던 근거가 실은 이건 거야. 왜냐면 이 그래프라는 놈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그 x값과 함수값을 찍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로 읽을 줄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 내용은 끝이야. 그래서 엄밀히는 여러분한테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는 집합을 그리라는 거잖아. 약간 어폐가 있죠, 말에. 그죠? 무슨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리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그래프의 그래프라는 집합을 갖다가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라. 기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라 하는 게 이건 거야. 정확하게는.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해? 안 하잖아. 그죠? 그냥 암묵적으로 앞으로는. 여러분한테 y는 x제곱 더하기 2. 야 그래프 그려봐. 알아서 이렇게 그리잖아. 원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야 이 함수 있어. 이놈의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을 나타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면은 기하학적 표현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여기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 없고요. 쭉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함수를 그래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함수의 그래프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판별하는 방법까지는 아니고 들어보면 당연한 건데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쭉 거슬러 올라가시면 오직 하나씩 대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x의 값이 하나일 때 함수 값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한 방씩 쏴야 돼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럼 얘는 함수냐? 그랬을 때 얘는 함수냐? 그러면은 함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x의 값 하나에 y의 값이 한 개씩 대응됐나 봐야 되는데 요런 데는 대응되는 게 없죠. 그죠? 요런 데는 대응되는 게 두 개나 있죠. 요런 데는 대응되는 게 한 개밖에 없긴 하죠. 여기는 또 없죠.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갖다가 판별하는 방법은 지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한 게 뭐야? 함수의 판별은 그 그래프에다가 뭘 그어보시면 돼요? 세로선을 그어보시면 되죠. 세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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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용어로 수식으로 뭐예요? 세로선?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되죠. 세로선 뭐야? x는 k야. x는 k. 알겠어요? x는 꼴이 세로선이야. x는 k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한 개 있으면 돼요. 한 개.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제 잘 잡을 거라고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꽂혀 있을 때 여러분은 뭘 주의하셔야 되냐? 문제 풀 때 틀릴 일은 없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앞에 말. 요 앞에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 요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 세로선 거 가지고 교점이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만 있어야지만 함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이 말은 틀린 말이다. 여러분이 그 명제처럼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을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함수의 그래프는 x는 k와 교점이 한 개만 존재한다. 잘못된 말입니다.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면 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정의역 안에서요. 정의역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정의역 안에서 세로선 그렸을 때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꿔야 되는 장면. 예를 들어 함수가 있어요. 자, 정의역이 1, 2, 3이야. 네,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1은 여기다 찍고 2는 여기다 찍고 3은 여기다 찍었어요. 이거 함수냐 아니냐? 함수거든요. 근데 얘는 세로선을 그렸을 때 세로선을 여기다가 그리면 교점이 하나가 있냐? 없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얘는 함수야. 왜? 세로선을 어디다 그라고? 정의역 안에다가만 긋는 거야. 알겠습니까? 대슈 쭉쭉쭉 넘어가요. 여기까지 보시면 있어요? 없죠? 자, 김주희 학생 하나 골라보세요. X가 어딨어? X가 있지 않은데 X가 뭐야? 아유 진짜 얼마나 안 보이는 거야? 별걸로 다냐? K. 자, 똑같네요. 자, 다 똑같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하나 더 골라봐. M. M. 다르네. 다르네. 달표면 같은 거네. 달표면. 그 E, D, C. 초록색 글자 이거. 어우, 눈깔 빠지겠는데요? 이거 이걸로 하자고요? 장난해요? 뒤에 있는 애들 표정 좀 보세요. K요? 싫어하면 안 돼요. C로 하면 안 되냐고? C 뭔데요? 어이, 장난해요? 자, 처음에 고른 걸로 합시다.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
함수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는 않고 그 4개 배워요. 4개. 자, 4개. 뭐가 있냐? 1대1 함수 있습니다. 1대1 함수. 뭐 이름인데 뭐 익혀야죠. 자, 뜻. 1대1 함수의 뜻은 뭐냐? 저기 학생, 옷을 뒤집어 입은 학생, 패션에 선두주자냐? 자, 함수 fx가 있어요. f가 x에서 y로 대응이 되는 함수일 때, 자, 정의역 안에 있는 x1, x2가 다르다이면 그때 fx1과 fx2도 다르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읽을 때는 이거 뭐라고 읽었어요? x1이 x2랑 다르면 fx1은 fx2랑 다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절대 안 읽죠? 우리는 의미를 담아서 한글로 읽어주세요. 뭐라고 읽어야 되겠어요?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게 뭐야? 이게 1대1 함수의 뜻이야.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판단하실 때에는 x의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른지를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봤던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렸던 여기에서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분명히 함수라고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 얘는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x의 값이 2랑 4는 다르지만 함수 값이 같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해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x의 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 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대신 해석을 이렇게 하려는 거고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거든. 수식으로 당연히. 여러분 이런 수식이 등장하면은 야 이거 뭐야? 아 1대1 함수요. 바로바로 딸 줄 아셔야 되겠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입니다. 지금 얘가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죠? 그럼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P이면 Q가 참이면 모두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럼 얘 대우도 참이니까 대우를 써보면 대우는 뭐가 되겠어? fx1는 fx2는 이면 x1는 x2. 다시 말하면 함수 값이 같으면 x 값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대1 함수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함수의 꽃이 뭐예요? 김준현 학생. 그죠? 주입식입니다. 자, 함수의 꽃은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그래프를 갖다가 자기가 나타낼 수 있으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시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1대1 함수냐? 1대1 함수이 아니에요? x 값이 다를 때 함수 값도 다른지 보시면 돼. 다 모든 곳에서 돼야 안 돼? 1대1 함수 돼요.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 돼요.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1대1 함수 돼요? 왜 안 돼요? 요 정도 잡아보니까 여기 지금 내가 가로로 그린데 함수값 같은 거거든. 근데 x값은 다른 게 두 개잖아. 그죠? x가 이렇게 다른데도 함수값이 같은 데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1대1 함수가. 자,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언제 되느냐? 그림을 그려보니까, 자, 그립니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죠. 1대1 함수인데 이렇게 되는 순간 1대1 함수가 안 되죠. 그죠? 아,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일반적으로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해야 돼요. 지금 보신 거죠. 대신 언제?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상황,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저 말은 다시 말하면 특수한 경우 중에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게 아니고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데도
1대1 함수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번에 할 때 봤나? 이거 지금 알려주고 내일 시험에 내는 거니까 틀리면 작살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1대1 함수냐? 확인해 보세요. x값 다르면 함수값 다 다른지 확인해 보세요. 모든 위치에서 되거든. 근데 여기는 뭐야? 감소죠. 여기는 뭐야? 감소죠. 여기는 뭐야? 증가죠. 섞여 있을 수도 있다고. 특수하게는. 근데 이건 이미 흔한 유형이 됐어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지 꽤 됐거든. 알겠어요? 내일 해서 화이팅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맞아.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다. 항상은 아니다. 항상은 아니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의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프 1대1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하시면 아까 함수의 그래프 판별은 어떻게 한다? 세로선 그려서 본다 그랬잖아. 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인지 봐야 되니까. 지금은 근데 1대1 함수야. 1대1 함수니 판단은 x값이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른지 봐야 돼. 아까 우리가 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번 예시를 들었거든. 그죠? 자연스럽게 뭘 긋게 돼? 얘는 가로선을 그어보죠. 전문용어로 y는 k를 그어서 교점이 한 개만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알겠습니까? 얘도 근데 당연히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정의역 안에서만이죠. 정의역 안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내가 물어봐요. 야, 1대1 함수를 니네가 해석을 했어. 조건이 나왔어. 자, 이 조건이 뭐야? 1대1 함수요. 야, 1대1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증가 또는 감소로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 알겠죠? 1대1 함수입니다. 됐고. 왜? 네, 뭐요? 놀랬어요. 정의역에 저기 치역 안에서라고 조말은 뭐 그렇게 해석하실 거면 치역 안에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 이제 정의역의 x에 해당하는 그 값에서의 가로선을 이야기를 한 건데 뭐 그렇게 해석하실 거면 치역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요런 상황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함수가 있는데 아까 예시 들었던 게 1, 2, 3 정의역이 있어요. 함수값이 1에 1에 찍혔어요. 얘 1대1 함수냐? 맞죠? 1대1 함수. 얘가 이제 요런 데 그러면 안 만나잖아. 그래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데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인데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1대1 대응입니다.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배우고 나서 함수 f가 x에서 y로 가는 애가 있을 때 1대1 대응은 뭐냐? 명확하죠? 그냥 딱 외우셔야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갖다가 동시에 충족시킬 때를 1대1 대응이라 그러고 앞에서 배웠던 1대1 함수를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 우리는 이럴 때를 갖다가 1대1 대응이라고 하죠. 1대1 대응이라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 어떤 의미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 공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화살을 맞은 애들, 치역은 맞은 애들. 그럼 쉽게 말하면 안 맞은 애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4를 갖다가 딴 데 쏴 제끼면은 4를 딴 데다가 쏘면은 1대1 함수는 만들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죠. 그죠? 4가 놀잖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니?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어때야지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 있겠니? 최소한 전제 조건으로 어때야 되겠어? 공역은 화살을 맞을 애들, 치역은 맞은 애들인데 맞은 애들 똑같으려면 적어도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어때야 되겠어요?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안 그냐?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살짝 봅시다. 함수가 있어요.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이 있대요. 누가 1대1 함수고 누가 1대1 대응이냐? 누가 더 바깥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넓은 범위의 함수냐? 이거죠. 바깥에가 뭐예요? 대응이에요? 함수예요? 바깥에가? 바깥에가 1대1 함수입니다. 안에가 1대1 대응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애들의 정체는 1대1 함수 중에서 공치가 안 같은 애들이 되겠지? 그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 1대1 함수에서 1대1 함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게 1대1 대응은 다 만족하는 거죠. 맞죠? 위에서 했던 얘기가 다 1대1 대응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뭐 선행학 해보신 건 알겠지만 솔직히 얘 때문에 배우는 거죠. 얘 때문에 1대1 대응 왜 배우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뒤에 가서 뭘 가르치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1대1 대응 왜 배우는 거야? 공수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 왜 배우는 거야? 1대1 대응 1대1 대응 뭐야? 뭐라고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돼야지만이 되는 게 있잖아.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함수. 그렇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죠. 이것 때문에 배우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죠. 근데 역함수라는 주제가 함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배우는 거죠. 뒤에 가면 할 얘기가 잠깐 봤고요. 다음 4개 배운다 그랬잖아. 여기까지가 좀 메인이고 나머지 약간 찌끄러기 개념인데, 자, 항등함수 있어요. 항등함수. 자, 우리 항등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어봤죠? 방정식 들어봤어요? 항등식에서 들어봤잖아요.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그지? 그럼 항등함수 뭐야? 항상 성립하는 함수? 이게 아니고 항등함수는 그 함수 f라는 애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잖아? 그럼 그게 얻어지는 게 함수값인데 그 얻어진 함수값이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함수 같은 거 책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막 그림, 마술 상자 이런 거 있잖아. 어둠 상자에서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슉 나오는 게 이게 함수 아니야. 그죠? 여기다 이제 별표 넣으면 별표 나오고. 이게 항등함수. 3 넣으면 3 나오고. 이게 어렵지 않죠. 근데 자세하게 보면 그럼 항등함수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특이점이 정의역이 x야. 그러면 공역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공역도 x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앞에서 배운 용어가 있으니까 항등함수는 무조건 뭐가 되겠어요?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죠? 딴 놈 딴 데 쏠 거고 안 맞은 놈도 없을 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무조건 걔가 나올 거니까. 그지? 어렵지 않아. 뭐 항등 뭐 거기 뭐 책에 있다 보면 될 것 같아. 이니셜을 뭐 I라고 하죠? 항등. 아이덴티티 자 해서 됐고. I라고 붙었습니다. I라고. 항등함수를 I라고 썼으니까 알아둡시다. I 대문자 I라고 써요. 유일하게 좀 이름 줘서. 자, 우리가 아는 항등함수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fx는 x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항등함수는 fx는 x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구상에 있는 항등함수는 fx는 x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fx는 x만 되냐? 그건 아니고 다른 애도 항등함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대신 정의역을 갖다가 적당하게 제한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fx는 x 말고도 요렇게 생긴 애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항등함수는 fx는 x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이 뭐 유리수나
실수나 이런 식으로 다 연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적당하게 정의역을 제한을 하면은 fx는 x 말고도 평등함수는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라 이거죠. 선입견에. 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입니다. 이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 상수가 뜻이 뭐예요? 계속 얘가 일부러 오면 이서주 상수가 뜻이 뭐예요? 분변하는 수. 그렇죠. 이제는 좀 대답이 나오네. 상수가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상수 대답을 못하시면 상수의 반대말을 알아둬라.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상수의 반대말이 뭐? 아,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니까. 변수죠. 그래서 변수의 뜻이 변하는 수, 상수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안 변하는 수. 맞는 말인데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좀 이제 좀 잘 이쁘게 다듬으면은 안 변하는 수, 다시 말하면 안 변한다고요? 불변해서요? 자, 정말 이렇게 저 무슨 중학생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수, 자, 일정한 수가 상수. 자, 그래서 그럼 상수함수는 뭐냐? 뭔가 일정한 함수냐? 뭐가 일정화되는 거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상수함수는 그놈의 치역이 상수인 거야. 치역이 상수. 다시 말하면 치역이 일정한 거. 수학에서는 상수를 k 또는 c로 많이 쓰죠. 상수 이니셜 따다가, 그죠?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 왜 이서준 뭐 약간 불만 있는 표정이 얘기하세요. 쌓아두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뭐 없는 불변. 없어요? 아니 약간 표정이. 자, 한 시간 주세요. 상수함수. 나가 쉬어. 쉬어? 왜 쉬는 시간 안 준다 그래? 좋잖아. 쉬어 나가. 쉬는 시간 줄게요. 주는데 오늘 내가 아까 시험 보느라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항상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1도 안 하고요. 항상 내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매번 다짐합니다. 진짜 농담 아니죠. 매번 다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뒷반도 그렇고 고3도 고3 애들은 약간 찌끄러려 됐고 걔네들은 어차피 지들이 가고 싶으니까 가. 내가 얘기하고 있어도 그냥 나간다고. 수업하다가 돌아보면 없어. 그러면 나갔어. 실제로 그렇거든. 근데 이제 1, 2학년 애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쉬는 시간을 좀 주려고 항상 다짐을 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내일을 줄게. 맞죠? 내일.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 지금 타이밍에 얘기하면 내 쉬는 시간 줄 수가 없잖아. 시간적으로. 알겠어요? 미리 얘기를 하라고. 너 시험 볼 때 그럴 때 얘기해. 쉬어도 되냐고. 시험 볼 때 쉬면 되지 너. 그죠? 그만큼 안 풀면 되니까. 자, 상수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뭐 이미 알고 있던 게 순서가 좀 바뀌었죠. 상수함수는 그래프 그리면은 가로선으로 그려지죠. 아까 여기 가로선 이게 상수함수 아니야. 그래서 얘는 가로선으로 그려지고 상수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몇 개? 당연히 한 개. 당연한 얘기.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 지식. 그래서 이런 기본 지식은 학기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시험도 안 봐. 그냥 수업만 해주고 시험도 안 봐. 당연히 다 알아야 되고. 자,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슉슉슉슉슉슉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이거 자꾸 딱딱거리죠? 거슬리게. 보통 I라고 쓰는데 여기는 영어 이니셜 안 쓰였네. 아이덴티티 해가지고 I라고 합니다. 주로. 상수함수. 여기도 안 쓰였네. 여기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바이올은. 자, 여기 상수 컨스탄트 해가지고 이제 주로 C라고 씁니다. 됐고요. 사다리 게임하고 1대1 대응이래요. 뭐 사다리 게임 1대1 대응을 잘하면 사다리 게임을 잘하냐? 헛소리고. 자,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표이지 1번입니다. 함수를 고르래요. y는 3. 함수냐? 네. 내가 어저께 이 앞반 수업하면서 다른 반 수업하면서 이걸 한번 질문을 던졌는데 약간 경험을 넘치 못한 약간 좀 고난도 질문이었는데 어려우니까 잘 대답하라고 내가 물어봤거든. 애들이 틀려가지고 어제 남아있는 사람이 혹시 들었나 모르겠는데 들었나 혹시? 좀 잘 생각해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음제 중에 물음 중에 참고제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상수함수는 함수다. 참여해보지. 참. 이거를 고민을 여기도 이거를 갖다 이걸 물어봤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고민을 하네. 당연히 참이지. 씨, 함수자가 붙었는데. x는 k는 함수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요. x는 k는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없다. y는 k는 기울기가 뭐예요? 0.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거. 자 여기 니들이 아니야. 니은의 함수야 아니야. x 더하기 2. 되네. 다 있잖아. 너 보니까. 절대값 x 돼안돼? 안 돼요. 뭐래지? 안 되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0이 없네요. 쏠 때가. x제곱 0이 없네요. 쏠 때가. 집중하세요. 문제풀이 쉬워서 빨빨 넘어갑니다. 개념은 내가 약간 텀을 뒀지만. 자 2번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 대입해가지고 함수값 싹 다 쓰면 되는데 우리가 원소나열법 특징 배웠던 것처럼 순서는 상관없고 중복되는 건 안 쓰시면 되겠지? 예를 들어 2번만 하겠습니다. 2번. 자 마이너스 2 어디다 넣어야 돼요? 밑에다 넣어야 되죠. 얼마야? 0이야. 마이너스 1 밑에다 넣어야 되죠. 얼마야? 마3이고 0 위에다 넣어야 되죠. 얼마야? 4야. 1 밑에다 넣어야 되죠. 마3이죠. 2 밑에다 넣어야 되죠. 4, 0 이거네요. 그죠? 자 다음 1하고 3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랑 g가 있는데 f랑 g가 같대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뭐가 같다? 정의역 공역이 같다. 문제에 준다 그랬지?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 다시 말하면 F1은 G1이고 F3은 G3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거 갖다 대입해가지고 A, B 구하는 거는 그냥 단순 연방이죠. 그죠? F1은 0이니까 A 더하기 B고요. F3은 3, 3은 9, 3 빼니까 6이고요. 3A 더하기 B예요. 연방 니들이 푸시고. 됐지? 자, 의미 없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돼서 그러면은 4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같아야 된대. 자, 이 문제만 풀라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정답률 꽤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굳이 풀 시간은 안 드리는 거고 그냥 풀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고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랑 G가 같아야 되는 얘는 집합 X, 그러니까 정의역을 구하려는 거예요. 자, 정의역을 구하래요. 정의역 안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어떤 원소가 있긴 할 거야. 그죠? 그러면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그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거를 풀어주니까 3x의 제곱이고 3알파 제곱이고 4알파 플러스 5는 알파의 제곱에다가 2알파 플러스 1이 돼서 이항하니까 2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4는 되고 2로 나눠주면 알파의 제곱에다가 3알파 더하기 2는 0이 돼서 알파는 1 또는 2가 나와요. 단순계산.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두 함수가 같으려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넣어봤을 때 같은 애가 나와야 되는데 정의역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문자로 잡고 넣어봤더니 그 같아질 수 있는 후보가 1하고 2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집합 X는 어떤 조건이 잡히는 거냐? 집합 X라는 거는 결국에는 1하고 2라는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공집합은 안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몇 개야? 답은 당연히 1, 2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제곱이고 공집합은 아니니까 하나 빼면 되거든. 이 문제는 잘 맞출 거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정체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구한 1, 2의 정체가 결국에는 뭐야?
윤리의 정체가 결국에는 fx랑 gx를 갖다가 연립했을 때 fx는 gx의 뭐야? 실근이죠. 요놈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 알겠습니까? 되죠? 질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라고. 답들은 잘 내실 텐데. 됐지? 이렇게 대충 듣고 내일 또 틀리면 김주희 작살 나는 거야. 저 오늘 지금 꾸준히. 자, 함수의 그래프냐? 1번 그래프냐? 함수냐? 아니죠. 2번 아니죠. 3번 기죠. 4번 아니죠. 참고로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해. 응? 이런 건 뭐라 그래? 타원. 그렇지. 타원이라고 해. 자, 이건 뭐야? 그 절대값 그래프야. 이건 뭐야? 3차. 이건 3참수야. 이건 뭐야? 이건 가우스 X야. 아는 지식이 여기서 끝이지? 자, 이제 지식을 계속 쌓아 나가세요. 이거는 근데 니네 책도 이렇게 나왔어? 아, 원래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거 자, 이거 나 이거 PDF라서 이거 보이지 않지? 자, 1번 함수가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 이게 저렇게 생긴 건 뭔데? 만약에 이게 이 그림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이 그림이었으면 이 그림이었으면 함수가 아니야? 이건 함수야? 알겠어요? 응. 함수가 아니야? 아니야. 둘 다 뚫려도 함수가 아니야? 아니야. 아,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 찾으래요. 자, 1대1 함수 누구 있냐 이거죠? 기억은 뭐예요? 바로 상수함수예요. 니는 이름 알잖아. 이름을 이미. 이게 뭐야? 1차 함수야. 자, 1차 함수 1대1 함수냐? 맞죠? 자, 디귿 2차 함수잖아. 1대1 함수냐? 안 되죠? 리을 요런 게 아직 1학년 때는 좀 생소한데 앞으로 계속 많이 합니다. 구간별로 나뉘어진 함수야. x가 0을 기점으로 해서 0보다 작은 데는 x의 제곱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야. 여기가 지금 0이잖아? 그럼 얘 마이너스 빼기 x1은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정도에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아무튼 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야 아니야? 1대1 함수 맞아요. 맞죠? 왜 아니요? 아, 잘못 자, 1대1 대응 찾으래요. 기억은 한참 전에 나가리고. 자, 1대1 함수 중에 찾아야 되겠지. 니은 리을 중에 찾아야 되겠죠. 니은 1대1 대응 되냐? 공치가 같은지 보면 되죠.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이 뭐야? 실수 전체래요. 치역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요. 그럼 이제 뭐야? 리을 얘는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공치 중에서 어디가 돼요? 여기 치역 중에서 여기가 지금 B죠. 함수값이 없죠. 자,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고 y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b 값을 구하래요. 자, 1대1 대응보다 1대1 함수이고 공치가 같아야 돼요. 근데 1대1 함수는 지금처럼 정의역이 범위로 주어져 있을 땐 어차피 올라만 가던가 내려만 가면 돼요. 근데 얘 지금 함수 받아요. 뭐야? a가 양수인 1차 함수야. 올라가지. 그럼 얘는 당근 된 거야. 당근. 당연히 된 거야. 그러면 이 공치만 만족하면 되잖아. 그러면 공역은 현재 뭐고 치역은 뭔지 보시면 되는데 공역은 대놓고 줬지. 4에서 10이라고. 그럼 현재 치역은 뭐냐? 얘는 뭐 솔직히 쉬워서 이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하실 때 그래프를 증가로 그리시고 a가 양수니까 제한된 범위 살리기를 하셔야죠. 정의역이 마일에서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내가 가진 함수고
그럼 그때 치역은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1이니까 함수값은 그럼 이때의 치역의 범위는 f-1보다 크거나 같고 f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힐 거 아닙니까? 치역의 범위는. 근데 공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같으려면은 얘가 4고 얘가 10이다. 그냥 정확하게 한 번만 한 겁니다. 대부분 푸실 땐 어떻게 풀어요? 얘가 이제 알고 나면은 결국엔 증가니까 증가하는데 공치가 같으려면은 작은 애가 작은 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x가 클 때 y 값이 큰 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자 큰 해가지고 요렇게 순서상을 잡아서 많이 풀죠. 만약에 감소할 때는 x가 작은 애가 y 값은 커야 되고 x가 큰 애가 y 값은 작아야 되니까 작큰 작해서 반대로 요렇게 짝을 잡아서 풀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뭐 항상 하는 말이 쉬운 문제가 이런 문제처럼 A 조건을 주는 거 A 조건을 안 주면 여러분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분류를 하셔야죠. 양일 때 음일 때. 자, 6-2번 잠깐 보겠습니다. 10번 보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x제곱 더하기 k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요. 마찬가지로 1대1 함수이고 공치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는 얘도 정의역이 범위로 잡혔으니까 어차피 올라만 가던가 내려만 가야 돼요. 자, 근데 현재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x제곱 플러스 k입니다. 2차 함수네요. 축방이 x는 0이에요. 그래 놓고 나서 제한된 범위를 살리기. x가 1 이상이니까 x가 1 이상은 내가 가진 그래프는 이만큼. 그러면 그려놓고 나니까 역시나 1대1 함수는 당근으로 잡히네요. 그럼 이제 공치만 잡으시면 되니까 현재 공역은 좁고 치역은 보다시피 여기 f1이니까 치역이라는 거는 f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겠죠? 얘랑 얘랑 같다니까 이렇게 4로 요거보다 조금 어려워지는 버전을 내일 낼 테니까 화이팅. 자, 이거 너무 쉬워서 다 맞추실 거고 7번에 자연수 전체 이집합입니다. 이런 거는 특히나 이제 덤벙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꼭 체크하셔야죠. 자연수 전체입니다. 실수가 아니고 뭔가 특이 조건이 나오면 체크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셔야죠. F는 항등이래요. 자, 1번에 G 모든 X에 대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G는 5래요. 뭔 소리예요? 상수함수라고 준 거죠? 그죠? 그러면은 G3은 당연히 얼마예요? 5죠. F2는 얼마예요? 항등이라며 2죠. 그죠? 자, 2번에 G가 상수함수래요. 얼마인지 몰라. 근데 F1 더하기 G3이 5래. 근데 F는 항등이래. 얘가 1이잖아. 그럼 얘는 자동으로 4가 되니까 G는 상수함수 4네요. 그죠? 이건 문제도 아니죠?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야지 그나마. 요게 아까 내가 니네한테 두 함수가 서로 같은 조건, 두 함수가 서로 같다를 만족하는 정의역의 조건이 아까 뭐다? 정의역의 조건이 걔네를 갖다가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의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했거든? 요거랑 비슷한 맥락의 문제야. 왜? 얘는 fx가 항등함수가 되는 정의역이 몇 개 있냐 이거야. fx가 항등이 되는 조건이 뭐야? 항등이 되려면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된다. fx가 x가 돼야 되잖아. 그치? 다시 말하면 결국에 여기서도 집합 x의 조건은 fx는 x를 만족하는 그 실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준비했어요? 자, 함수의 개수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건 지금 한번 하고
나중에 확통 가면 또 하고 계속 할 텐데 x에서 y로의 함수예요. 자, 정의역 그려보시면 정의역이 0, 1, 2, 3 공역이 1, 2, 3, 4, 5 자, 함수의 개수입니다. 어디 갔어? 함수의 개수 문제는 당연히 뭐예요? 함수 문제가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함수 문제가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예요. 경우의 수로 접근하셔야 되겠죠? 자, 함수 1번 그냥 함수의 개수야. 그냥 함수는 몇 개냐? 저 신났어 또 왜? 왜? 둘이 왜? 왜? 아, 파리가 왔어? 잠깐 왜 그래? 같이 쓰라 그래. 자, 함수입니다. 0이 쏠 수 있는데 몇 군데? 5군데. 1이 쏠 수 있는데 몇 군데? 4군데라고만 하지 마 좀. 그죠? 5군데. 2, 5군데. 3, 5군데. 그럼 함수 몇 개야? 5에 4제곱개야. 그죠? 5,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1대1 함수는 자, 1대1 함수는 같은 데 쏘면 안 되잖아. 자, 0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 5군데. 어딘가 갔어. 그럼 1은 이제 거기다 쏘면 안 되잖아. 그럼 몇 군데? 4군데. 그럼 2는 몇 군데? 3군데. 3은 몇 군데? 2군데.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많이 보내지? 5, 4, 3, 2. 5부터 뒤로 4개를 곱했네? 아, 이게 뭐야? 오피사네. 순열이네. 아, 갑자기 순열 왜 나왔냐? 보니까 공역 중에서 4개를 골라서 정의역이랑 나열을 하면은 그게 1대1 함수네. 맞아요? 자, 1대1 대응. 이서준, 1대1 대응 몇 군데? 몇 개? 3팩. 틀렸죠? 그죠? 너무 듣지도 않고 얘기했나? 자, 다시 몇 개? 틀렸죠? 어디서 어디로? 당연히 X에서 Y로지. 여기 다 써있구나. X로 X야? 자, X에서 X로 몇 군데? 몇 개? 4팩이 되니까 자, X에서 Y로 되는 1대1 대응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치 때문에 얘랑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0, 1, 2, 3에서 0, 1, 2, 3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건 0이 갈 수 있는 게 몇 개? 4개. 몇 개? 3개. 몇 개? 2개. 몇 개? 1개. 4, 3, 2, 1. 뭐야? 4팩 되겠죠? 그죠? 4팩을 P로 나타내면 뭐죠? 4P4예요. 알겠죠? X에서 Y로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치역이 몇 개? 치역이 1개. 그럼 뭐야? 공역 중에서 치역이 될 거 하나만 고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OC 1이야? 어차피 이런 거는 니네가 시험에 나와도 안 틀려. 그리고 시험에서 어려운 건 이건 아니야. 여기에다가 뭐가 막 추가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써주는 거조차도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야. 자, 5번에 정의역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x의 값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x의 값이 다를 때라고 해석해도 되겠고요. x의 값이 다를 때 그때 함수 값의 대소가 정해져요. 대소가. 내가 지금 읽었어요. 말로. 함수 값의 대소가 정해져요. 대소가. 얘가 커도 되고 제가 커도 되고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는 몇 개?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 이 상황에 맞는 거 하나 만들어 보면요. 이 상황에 맞는 거 하나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이러면 되네요. 맞아요? x의 값이 커질 때 함수 값도 커지면 된다고. 몇 개? 5C4 5C4 왜? 공역 중에서 정의역에서 화살을 맞은 애를 4개를 골라. 자, 여기까지는 얘랑 똑같아. 1대1 함수랑. 근데 1대1 함수는 그 4개를 골랐을 때 얘네 4개를 나열을 해야 돼. 어떻게 맞아도 되니까. 한 방씩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여기 대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르는 순간 누구한테 맞을지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 그래서 얘는 조합을 해야 되고 얘는 순열을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이 주제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시험 문제 고난도는 이렇게 안 나와 어차피.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다 접목시켜서 내. 근데 그 접목시키는 게 여기 써드린 거는 배경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없어서 못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요. 함수의 개수가 난이도가 높아요. 내신에서 변별이 잡혀요. 경우의 수예요. 분류해서 푸셔야 돼. 분류해서. 분류. 그럼 여기서 분류는 뭘 해야 되냐? 함수의 개수 문제 분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되는데 많이 그리면 한 8개 그려야 돼. 그러니까. 분류를 잘해야 돼. 실제로 여기 써드린 건 그냥 기본 배경 지식이고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은 잘 보면은 지금 일종의 여기 지금 개수들이 다 뽑기잖아요. 뽑기 순열주와 그죠? 다 몇 개 중에 몇 개 뽑아서 나열을 하냐 아니면 그냥 뽑기만 하냐 이런 거잖아. 다 뽑기인데 잘 보면 특징이 이거 뽑는 대상 뽑는 대상이 되는 애는 다 어디예요? 뽑는 대상은 다 공역입니다. 뽑는 대상은 다 공역입니다. 다 공역. 얘도 실은 뽑은 거거든? 아직 안 배운 표현. 확통에서 배우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약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확통 가면은. 왜냐면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쏴제끼는 거니까 왠지 여기에서 뭔가를 뽑아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렇고 함수의 개수 문제는 여기에서 뽑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뽑는 대상이 다 공역 쪽이에요. 와, 원래 오늘 역함수까지 나가려고 했거든? 어? 그죠?